존버스턴TV의 존버스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남선알미늄인데요. 남선알미늄 굉장히 유명하죠. 이낙연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간략하게 제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립일은 1947년에 했고요. 상장일은 1978년에 했네요. 예.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는 뭐니뭐니 해도 이낙연 관련주 중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낙연 관련주 테마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가 남선알미늄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알미늄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낙연 관련주로 유명하죠. 주로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기사에 주로 언급되는 종목은 제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남선알미늄. 사만기업의 전 대표이사였던 이계연이 이낙연 의원과 친형제 관계이고, 사만기업은 이제 그 사만기업과 남선알미늄이 SM그룹이라는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그 계열 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TK케미칼도 똑같은데 이제 TK케미칼도 여기 SM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계열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월드. 이월드는 이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이낙연 의원이 광주제일고 동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월드는 이랜드그룹 계열사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서 이월드가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엮였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원. 서원은 이제 서원의 최홍건 사회이사 분이 이낙연 의원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관련 기사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거 7월 1일자 기사인데요. 이낙연 관련주 여기 전당대회 출마 선언 예정에 이낙연 관련주 남선알미늄 등 강세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여기 남선알미늄, TK케미칼, 그리고 이월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기사인데요. 이월드 이어 서원, 남선알미늄, 이낙연 관련주 모두 상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사에서 남선알미늄을 주로 많이 언급을, 이 외에도 다른 기사에서도 남선알미늄을 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선알미늄이 좀 대장의 성격이 짙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여기 물론 이외에도 관련주가 몇 개 더 있죠. 예를 들어서 SDN이라든지 아니면 HSD 엔진이라든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최근 제가 찾아본 결과 최근 기사에는 노출이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기사에 노출이 빈번한 기업은 위에 언급한 네 곳이고요. 이제 보통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해당 정치인과 인맥 관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동문보다는 친인척 관계가 일반적으로 더 가까우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선알미늄과 TK케미칼이 이낙연 관련주로 더 매력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남선알미늄이냐? 이유는 이제 TK케미칼은 상대적으로 남선알미늄보다 시가총액이 작고 2020년 1분기 실적이 적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남선알미늄이 더 나은 이제 선택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참고로 오늘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7월 2일인데요.
7월 2일 기준으로 TK케미칼은 약 2063억, 남선알미늄은 7022억, 뭐 이렇게 좀 TK케미칼이 작아서 세력들이 뭐 주가를 움직이기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실적이 적자라서 저는 뭐 약간 실적 베이스로 실적이 일단 남선알미늄은 1분기가 흑자기 때문에 그래서 남선알미늄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차기 대선이 약 1년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뭐 이낙연 관련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남선알미늄의 주가도 같이 이제 슈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뭐 차기 대선 예정일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실적. 뭐 위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였는데 뭐 TK케미칼은 적자였고 남선알미늄은 1분기 흑자라고 했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단 남선알미늄이 하는 일이 알미늄 사업 부분하고 이제 자동차 사업 부분하고 뭐 기타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뭐 2020년 1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다트에서 제가 가져온 그 재무제표인데요. 여기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 여기 16억에서 약 23억 정도로 증가를 했고, 또 당기순이익은 23억 5천만 원에서 약 45억 정도로 거의 2배 가량 증가를 했죠. 물론 테마주의 특성상 이제 실적보다는 관련 재료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남선알미늄이 뭐 정치 테마,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 테마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실적이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그래도 70년 이상 유지해온 업력과 당기 순이익이 꾸준히 흑자거든요. 이번 이제 2020년 1분기 뿐만이 아니라 19년, 18년, 17년 전부 다 이제 흑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한 흑자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이제 위험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스크 포인트 및 예상 반론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주당의 박원순이나 이재명 등도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데, 이낙연이 추후 선호도 조사에서 밀리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남선알미늄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기 박원순, 이재명 아니더라도 추가로 나중에 임종석이나 아니면 조국 또 이제 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미래는 알 수가 없으므로 다른 대선 주자가 이제 유력 후보가 된다면 남선알미늄의 주가도 당연히 하락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이낙연이 가장 차기 대권 주자로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런데 갑자기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갑자기 열애되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높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낙연 관련주 말고 다른 장룡의 관련주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는 사실 리스크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달아봤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으로는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으며 돈을 벌면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든 성장 투자를 하든 테마주 투자를 하든
돈을 벌면 그게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뭐 이재명, 홍정욱, 윤석열, 박원순 등의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도 뭐 주가의 슈팅을 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면 나쁜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테마주 투자는 뭐 가치 투자, 무슨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적당히 이제 측정을 해서 그 가치가 자기가 정한 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도달할 때까지 이제 계속 들고 있는 그런 투자를 이제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치 투자와는 달리 테마주의 특성에 맞게 주로 단기적 모멘텀을 이제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남선알미늄의 일봉 차트인데 사실 뭐 테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가 뭐 기사 뭐 이낙연이 뭐 갑자기 선호도가 막 급증을 했다. 뭐 이낙연이 이제 뭐 당권에 도전을 하겠다. 정식으로 대권에 이제 나오겠다. 막 이렇게 뭐 나오는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편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보다는. 그렇지만 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간략히 보면은 일단 뭐 여기 정배열로 일단 되어 있죠. 여기 빨간색이 5일선, 검은색이 21선, 분홍색이 60일, 뭐 여기 이게 보라색이 120일, 뭐 노란색이 180일 이런 선인데요. 이렇게 정배열 상태로 나와 있고, 뭐 여기 보면은 거래량도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터졌고, 여기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물론 여기 약간 윗거리가 많이 달기도 했는데 몸통이 아직 조금 어쨌든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세력들이 털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여기 오늘 좀 이렇게 뭐 양봉이 섰으니까 추가로 이제 더 이렇게 유상향 추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남선알미늄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